실전 기업 교육을 위한 줌 활용 온택트 교육법 그 세 번째 이야기 줌 설문 기능 활용편입니다. 이전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환경 설정을 잘 하셨고요. 두 번째 영상인 줌의 주요 메뉴 활용편을 지금까지 잘 익숙하게 습득하셨다고 하면 그 단계까지만으로도 줌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원격으로 화상 교육을 하시는 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으세요. 다만 지금 이 단계부터는 교육생들과 조금 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 주도의 참여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첫 발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 계속 알려드리는 그런 줌의 메뉴들의 팁들은 조금 더 교육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교육 현장의 주인이 되는 참여학습, 자기주도 학습을 이루게 하는 그런 스킬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줌 설문 기능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줌 설문 기능이 왜 유용한지를 한번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습활동 과정에서 강사님들이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하다가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쭤보기도 하고 또는 채팅창을 통해서 답을 달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질문을 받은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학습자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답이 어떤 동료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한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죠. 교수자가 이제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학습자들의 의견 또는 평가를 받고자 할 때,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모인 이 학습자들 그룹의 응답 성향을 또는 응답 분포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어떤 토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요,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겠고요. 그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온 그 아이디어들을 또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선별을 할 때 어느 아이디어를 선정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투표를 하는 경우가 또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교수자의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학습 질문에 대한 그 응답 부분을 조금 학습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또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학습 활동에 필요로 하게 될 때, 이 줌의 설문 기능이 생기기 이전에는 좀 앞서가신 교수자분들께서는 이런 그 웹 기반의 또 클라우드 앱을 쓰셨죠. 멘티미터라고 하는 부분들 잘 알고 계시죠? 슬라이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폴링 기능들이 있어서 어떤 의견을 취합하고 하는 데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줌을 벗어나서 이 두 앱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넣고요. 거기에 접속을 해서 또 코드도 넣거나 QR코드로 접속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줌을 벗어나서 별도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습자들한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멘티미터나 슬라이드를 통해서 도출해야 될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또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또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두 가지 간단한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존의 줌에서 학습자들을 또 벗어나게 해서 그런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줌의 설문 기능은요, 줌 자체에 있는 그 학습 컨트롤 메뉴 안에 하나의 메뉴로서 구성되어 있어서요, 이 줌을 벗어날 필요가 없이 줌 설문 기능에 들어가서 설정해 놓은 설문 내용을 등록을 해 놓고요,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또 실시간으로 응답해서 결과까지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학습자들 관점에서 굉장히 편의성이 높고 쉽고 또 귀찮지 않은 그런 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줌 설문 기능을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점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줌 설문 기능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줌 기능의 유용성에 대해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시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줌에 설문 문항을 편집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줌에 설문 및 그 다음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설문 결과를 학습자와 함께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 설문 기능을 기업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학습자가 지금 참여해 있는 상태에서 설문 기능을 이제 활용해서요, 작성도 하고 전송해서 학습자가 응답하고 또 실시간으로 교수자에게 나타나는 부터 해서 결과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환경 설정 편에서 설정한 풀 버전의 학습 컨트롤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세 번째 설문조사를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질문 추가하기. 그러면 웹으로 접속되면서 동시에 설문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설문조사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설문의 제목이죠. 네, 예시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교육의 전망,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나니머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응답자가 무기명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응답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수자가 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여기에 입력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넣어 봤고요. 여기에 응답하는 방식은 줌에선 단답형과 선다형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답형은 한 가지만 응답할 수 있는 응답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선다형은 응답을 복수, 두 개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답형 한 가지만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화상교육은 계속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답변에 그렇다. 두 번째는 아니다. 하위에 있는 답변 3, 답변 4 이런 옵션들은 추가적인 응답을 놓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칸이므로 그렇다 아니다만 충분하다고 하면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그렇다, 뭐 보통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겠죠. 저는 두 가지만 넣겠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추가하기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제 이번에는 선다형 방식 복수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성공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강사의 역량은 자, 복수의 응답을 하는 거니까 응답할 수 있는 어떤 개수에 제한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네, 이렇게 응답을 네 가지 정도만 선택지로 넣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웹에 설문이 등록된 리스트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설문조사 하나를 넣었는데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까와 동일한 그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추가적인 부분은 일단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넣어 보겠고요. 저는 어나니머스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단답형 방식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고요. 그러면 답으로는 남, 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질문 추가하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선다형으로 직접적인 어떤 질문, 제목과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답변으로는 버스, 두 번째 택시, 두 번째 자가용, 네 번째 자전거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설문이 리스트에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줌 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일단 종료를 하고요. 강의 활동을 지금 이제 한참 이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하다가 이제 설문 내용을 교육생들에게 보낼 시점이 왔습니다. 왔으니까 이때 설문조사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등록한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뜨게 되는데요. 만일에 두 번째 설문을 보낼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누르시면 이제 미리 등록한 설문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게 나오게 되죠. 두 번째 걸 눌러보게 되면 두 번째 설문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우선은 첫 번째 설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교생들에게 전송시켜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특정한 교육생을 찍어줘야 되거나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이 일단 참가자 전원에게 다 전송되게 됩니다. 전송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학습자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이 뜨게 될 겁니다. 학습자는 특별하게 어떤 다른 기기를 제어할 필요가 없이 교수자가 설문조사 시작 버튼을 누른 그 순간에 뜨게 되는 이 설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학습자의 화면으로 이제 이동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교수자가 아까 설문 내용을 전송했었을 때 바로 학습자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설문 내용입니다. 학습자는 다른 제어를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 띄워진 이 설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요. 클릭, 클릭.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클릭한 후에 이 제출 버튼만 누르게 되면 교수자의 화면에는 교육생 하나하나가 응답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그런 응답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다시 교수자의 화면으로 돌아와서 학습자가 한 명씩 한 명씩 응답할 때마다 교수자의 화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교육생이 먼저 응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명의 교육생이 응답했다라는 숫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생이 응답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교육생의 응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시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의 응답 내용을 최종 결과치로 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명 각각의 한 명이 돼서 총 두 명이 응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철저한 교수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응답을 했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문이 다 모든 교육생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종료를 누르게 되면 이것이 최종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설문 결과에 대해서 교육생들과 동시에 다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단에 있는 이 결과 공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교육생들이 동시에 지금 이 교수자가 보고 있는 이 결과를 똑같이 보게 되는 거죠. 설문조사를 다시 하고자 할 때는 이 설문조사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아까와 같은 동일한 화면에 설문되기 전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교육생들에게 전달되게 되니까 결과된 내용을 무시하고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완료가 됐을 때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줌 설문 기능은 교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보기가 편하고요. 학습자 입장에서도 교수자의 제어 하나만으로 본인들은 응답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줌 설문 기능의 활용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줌 설문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줌 설문 기능의 기업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팁의 사례를 이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학습 전 단계에서는 주로 해당 과목과 관련한 선수학습 보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학습자들의 선수학습 보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층별 모델링된 그 복수의 리더십 역량 중에서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역량들이 무엇인지 학습자들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 내용 중에서 좀 보다 비중 있게 다뤄주길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요구 분석 차원에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중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과 관련돼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기 위해서 팝 퀴즈라든지 OX 퀴즈, 사지선다 질문 또는 평가 시험 등을 줌 설문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후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 중에서 어려웠던 모듈, 레슨, 내용 등에 대해서 빠른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 유익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업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학습자 간의 상호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하시고요.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런 굉장히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효과적인 비대면 원격 화상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줌 설문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합교육에서 우리가 교육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주제를 토의토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또 발표까지 하게 되는 것을 줌의 소외실 기능을 활용해서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